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5번째 시간입니다. 비례식을 활용해 볼까요? 1번, 슬기가 전기자동차 전문가 직업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슬기가 보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12분 동안 충전하면 1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지금 주어진 조건을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먼저 12분에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12분은 시간이죠. 그리고 150km는 세모를 해볼까요? 150km는 거리죠. 그러면 이 500km는 거리니까 이거는 세모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시간은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의 비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시간은 우리 지금 동그라미를 하고 있고 거리는 세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과 거리의 비니까 시간 대 거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지금 문제에서 12분 동안 150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12 대 15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전기 자동차가 500km를 달리는데 필요한 충전 시간을 네모분이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이 시간이죠. 충전 시간인데 지금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놓고 비례식을 완성해보면 지금 이 위에서 12 대 150을 찾았죠. 이거는 12는 시간이고 150은 거리였어요. 그러면 시간 대 거리로 나타낸 거니까 이 다음에도 똑같이 시간 대 거리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시간에는 동그라미, 거리에는 세모를 했었죠. 문제에서 500km는 거리였으니까 거리 자리에다가 500을 써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이 시간은 네모라고 해서 시간 부분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해보세요. 비례식의 성질 여러분 알고 있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그걸 이용해보면 외항은 12 곱하기 500이고 내항은 150 곱하기 네모네요. 그러면 12 곱하기 500을 해볼까요? 12 곱하기 500을 해보면 5, 2, 10, 5, 1은 5. 그래서 6000이 되고 6000은 150 곱하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 6000에서 150을 나눠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6000 나누기 150을 해보면 4를 곱해볼까요? 5, 4, 20, 4, 1은 4. 그래서 답은 0까지 붙여보면 40이네요. 그래서 네모는 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시간이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500km를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하나요? 40분 동안 충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해 봅시다. 적어보세요. 비의 성질을 이용한다. 비의 성질은 A 대 B라고 하는 B에서 전항에 어떤 수를 곱하고 후항에도 똑같은 수를 곱하면 그때의 비율은 서로 같다라는 것이었죠. 또는 A 대 B에서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때의 비율은 서로 같다는 것이 B의 성질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12 대 150인데 이것은 시간 대 거리의 순서로 나와 있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에서 500km를 달리는데 필요한 충전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150에 무엇을 곱해서 500이 됐는지만 알 수 있으면 12에도 똑같은 수를 곱해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같은 수를 곱하면 비율이 똑같아지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몇 분 동안 충전해야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그러면 150에 무엇을 곱해야 500이 됐는지 알고 싶으면 500 나누기 150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이 분모로 내려와서 150분의 500이 되니까 10으로 나누어 보면 15분의 50, 5로 나눠보면 5, 3, 15, 그리고 5 곱하기 10은 50, 그래서 3분의 10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네모가 지금 3분의 10이에요. 500은 150 곱하기 3분의 10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12에도 3분의 10을 곱하면 이 자리에는 12 곱하기 3분의 10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답은 12 곱하기 3분의 10. 약분해보면 3, 1은 3, 3, 4, 12. 그래서 답이 40이 되네요. 아까 전과 똑같이 40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81쪽의 2번을 함께 살펴볼까요? 2번 손수건에 천연 염색을 하려면 양파 껍질 100g에 물 4리터가 필요합니다. 양파 껍질이 25g 있다면 물은 몇 리터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이번에도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정리해 보세요. 먼저 100g에는 동그라미를 해보면 이것은 양파 껍질, 그리고 물에는 세모를 해보고, 그리고 양파 껍질이 25g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물은 다시 세모를 해보면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비례식을 세울 때 양파 껍질 대 물 이렇게 순서를 정했으면 양파 대 물로 순서를 정했으면 이 다음도 똑같이 양파 대 물의 순서로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다음에 세모면 그 다음도 동그라미 다음에 세모가 돼야 돼요. 양파 껍질이 25g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물 세모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이때도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그래서 100 곱하기 세모를 한 것은 4 곱하기 25와 같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4 곱하기 25는 100이네요. 그럼 100 곱하기 무엇을 해야 100이 됩니까? 네, 세모는 1, 즉 1리터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했으니까 이번에는 비의 성질을 이용해 봅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00대 4가 전항이 이제 25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0을 이번에는 곱한 게 아니라 숫자가 작아졌으니까 나눈 거네요. 이건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에서 무엇을 나누면 25가 되나요? 네, 4를 나누면 25가 되니까 이거는 100 나누기 4를 한 것이 25. 이것이 전항이 되고 그러면 후항에도 똑같이 나누기 4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4 나누기 4를 한 것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 되니까 4 나누기 4는 1이네요. 그래서 역시 1이라고 1리터라고 알아낼 수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을 함께 살펴봅시다. 3번 연수가 김밥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니 김밥 2인분을 만드는데 밥이 400g 필요합니다. 연수가 세운 비례식을 보고 가족 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려면 밥을 몇 그램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이번에도 조건을 정리해보세요. 김밥 2인분의 동그라미, 밥은 400g은 세모. 그러면 비례식에서 김밥이 2인분 있을 때는 400g 밥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은 가족 수에 맞게 이 부분이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가족 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려면 밥을 몇 그램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역시 똑같은 순서대로 인분 그 다음에 밥 순서대로 나와야 하니까 지금 가족 수가 5명인 것 같아요. 5명일 때 밥이 몇 그램 필요한지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연순의 가족은 몇 명인가요? 네, 5명입니다. 또 연수가 가족 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밥 양을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 말해봅시다. 지금 계속해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비례식의 성질이란 외항의 곱 그리고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네모는 400 곱하기 5와 서로 같다. 400 곱하기 5는 2000이네요. 그러면 2 곱하기 무엇을 해야 2000이 되나요? 네, 네모는 1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밥은 1000g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례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학 익힘책 56쪽, 57쪽을 해결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